오늘은 밸류에이션 및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들 저한테 많이들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팀장님, 우리 회사 밸류 얼마예요? 그럼 저는 반대로 또 물어보죠. 그러면 대표님, 비트코인이 왜 7천만 원일까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요. 그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가격은 항상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마켓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공급자는 아마 발행하시는 우리 회사가 되겠죠. 수요자는 아마 투자자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이 개장을 하면은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갖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시장가라고 부릅니다. 스타트업 같은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실시간 거래가 안 되는데. 저희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참여자 시장이어가지고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2에서 3개 정도의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가 사겠다고 오퍼를 수락을 하면은 계약이 체결되고 그게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그럼 얼마에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의 논리를 알고 접근을 하자. 그래야 이게 타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벤처 캐피탈하고의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산가치평가법, 그리고 수익가치평가법, 시장가치평가법입니다. 우선 자산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산가치평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재무제표는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매년 만들어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제시를 해야 되고요. 회사 규모가 커져서 외감 대상일 경우에는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까지 공유를 해 주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이끌인 주식회사 이준영 대표님이 현금 100원을 주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100원입니다. 현금 50원을 가지고 책상을 구매하셨어요. 그럼 지금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00원입니다. 순자산가치법은 어떤 거냐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자산가치평가법은 요 자본 총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주주의 몫이 얼마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 500원, 원가 200원, 그리고 평간비 1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당기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200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회계연도 말에 저희의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1회계연도 말에는 저희 당기 순이익이 요 자본 계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1회계연도 말에 기업 가치는 300원이 되는 겁니다. 300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높이는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비용, 원가, 영업의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고 줄이는 데 힘을 쓰셔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어려운 게 나와요. 이끌인 주식회사가 3월 달에 700원짜리 정부요역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익잉여금까지 해갖고 300원이었었죠. 그리고 미래에 700원을 벌게 돼요. 확실히 내년 3월에는 우리의 기업 가치가 순자산가의 기준으로 1000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어렵죠. 요건 이제 다음번에 수익가치평가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보통 저희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미래가치로 많이 평가를 받게 되고 미래가치에 대한 접근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수익가치평가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아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1000원이 되는 확실한데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700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라는 거는 미래 가치의 반대말이에요. 할인율 10%라고 가정을 할 때 1년 뒤에 700원은 지금 현재의 636.4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현재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936원이 됩니다. 현재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를 더하면은 수익가치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1억에 설립한 리콘 랩스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매출 10억, 그리고 비용 5억 해서 영업이 5억이 났고 1년 뒤에는 50억,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났어요.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영업이 5원은 확실히 들어오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반영할까요?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눴죠. 그럼 2년 뒤는 1 플러스 할인율을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년 뒤는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인 개수를 우리가 미래에 갖고 올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곱해 놓으면은 현재 가치로 다 전환이 되죠.
그럼 요거를 다 합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인 714억이 됩니다. 수익가치 접근법은 어떤 거라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끌어온 거, 그리고 현재 기업 가치하고 더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미래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확인한체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생겨왔잖아요. 근데 4년 뒤에 기업이 망해요? 안 망하죠. 그래서 영구 가치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시장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숙하면 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곡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은 400원씩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억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거를 할인율로 나눠주면은 영구 가치는 4천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리콘레스의 기업 가치 얼마죠? 네, 4,7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쿠팡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미국에서. 그럼 DCF로 쿠팡을 평가를 해보려고 봤더니 계속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연구 가치는 마이너스죠. 그럼 되게 막 천문학적인 마이너스인 회사가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가치 접근법이라는 걸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쿠팡 같은 건 사실 DCF나 자산가치 평가법 어느 걸로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상장할 때 가치를. 그래서 나온 게 시장가치 평가법입니다. 상장할 때는 기업가치 나누기 당기순이익한 거, PBR, 기업가치 나누기 순자산가액, 그리고 PSI라는 개념은 기업가치 나누기 매출액, 그리고 EV, EBITDA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고요. 기업 가치 나누기 EBITDA. 근데 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시가총액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이러한 배수를 얘기하는 가치들이 상장할 때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상장할 때는 퍼의 개념이 가장 많이 쓰여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상장할 때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영역의 회사들 4개에서 5개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퍼를 구해요. 그 퍼 배수를 우리의 장기 순이익으로 곱하면은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쿠팡이 가지고 있는 매출에다가 3.7배를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결정이 돼서 뭐 70조라는 밸류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치평가법은 실제로는 시리즈 BC 단계의 VC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IR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 PER 그룹, 고 PBR 이런 걸 좀 추구를 하셔야 되고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도 알기 힘들고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도 없고 미래의 당기 순이익을 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초기 기업 투자할 때는 큰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 이런 거를 보고 많이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비해 놓은 건. 감사합니다.